안녕하십니까. 지금 입문 과정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뭐 모든 내용을 다 배울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이제 정규적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될 때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좀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그 교재 기준으로 32페이지인데요. 건축법에서 각종 산정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 면적이라든지 바닥 면적, 대지 면적, 연면적 등등 높이 층수 계산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런 내용을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 먼저 이제 지하층 개념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지표면이 있고 건물이 1계층, 2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지하층의 개념 설정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건축물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네요. 그러면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이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하층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뭐 아마도 뭐 이 정도 위치로 돼 있다면은 사회적으로 보통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쓰죠. 반지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반지하라는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이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지하층의 그 개념 설정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절반 이상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지하층은 실은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랍니까?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이라고 부를 것이냐? 2층이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서울에서 이제 한때 제일 높았던 빌딩이 63빌딩이라는 게 여의도에 있죠. 63빌딩이 몇 층이냐고 제가 물어보면은요, 63층입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63빌딩의 층수는 60층입니다. 지하 3층, 지상 60층으로 구성된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63계층이라는 그 상징성을 보이려고 63빌딩이라고 명칭을 썼던 거지, 법률적 층수는 60층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크기를 표현하는 걸 연면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연면적에는 각 층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걸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 이 각 층에는 지하층 바닥 면적까지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층에는 지하층이 포함되는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의 크기를 연면적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문제는 똑같은 연면적이라는 표현에서도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지하층의 바닥 면적 같은 건 빼고 지상층에 있는 바닥 면적만 가지고 용적률을 산정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지하층을 왜 구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 시엔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바로 그걸 이제 계산할 때 필요했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제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그 건물에 보통 이제 1계층 이상 올라가면은 뭐 지하층이 있는 건물이 있고 또 없는 건물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 지하층은요,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1978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회 찾아보니까 그 이전에는 지하층 설치 의무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하층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하층을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는 없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하층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틀로 봤을 때는 2분의 1 이상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만 알면 되지만, 실제로 다른 것과 연계돼서는 바로 여기에 있는 지하층의 실질적 책정의 의미를 여러분이 꼭 아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표면이 이렇게 수평 상태라고 해요. 그 수평 상태고 바닥이 수평이라면은 그 높낮이를 정확히 계산하기가 쉽지만, 이렇게 경사진 형태의 지표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이 앉혀졌을 때, 이때 보세요. 바닥이 지표면 아래로 절반 이상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경사진 지표면이라면은 위쪽은 절반이 넘고 아래쪽은 절반이 안 되고, 전면부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후면부는 아래쪽이 절반이 넘고 상층부는 절반이 안 되고, 뭐 우스갯소리로 앞쪽 보고는 지상층이라고 그러고 뒤쪽은 지하층이라고 그래서 그냥 반지하 그렇게 불러볼까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높낮이가 다르게 나타나면은 여기 있네요. 가중 평균 높이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건축법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요, 항상 그 높낮이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죠. 이때 달라지게 되면 항상 기준이 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이 뭘로 간다? 가중 평균 높이로 계산한다. 바로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모든 해결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면적 산정이란 겁니다. 우리 이제 대지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단어요,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수평, 투영, 면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자, 보겠습니다. 왼쪽에 도로가 있고요, 오른쪽에 경사진 형태의 구불구불한 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뭐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간에 뭐 줄자를 대고 따라가면서 재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위에서 아래로 한번 쳐다볼까요? 위에서 아래로 쳐다본다면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로가 나오고 세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 투영 길이 A라고 합시다. 수평 투영 폭 B라고 하고, 그래서 A, B를 곱하게 되면 이게 대지 면적으로 계산이 된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경사짓거나 울퉁불퉁한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평면으로 외곽선만 이렇게 보이는 형태가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대지 면적 산정점이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제 대지 면적 산정 과정에 이제 제외되는 거 포함되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요, 우리가 건축선이라는 걸 배우시면 아주 쉬운 겁니다. 다만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이 표현 있구나 한번 알고 가시라고요. 소연업이 미달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빼게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8m 미만의 도로 모퉁이 건축선, 우리가 이제 가각전제라고 칭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도 대지 면적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 안에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을 때 도로,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대지 면적에 포함될 수는 없겠죠. 상식으로 봐도 이걸 뺀 나머지가 대지 면적으로 계산되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건축선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지정건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시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건축선 배우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게 있다더라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면적이란 건축 외벽 중심선 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이라고 그러죠. 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 면적을 산정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쳐다봤을 때 건물이 땅을 가리는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외곽이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닥 면적이란 표현은 일개 각층입니다. 한 개 각각의 바닥이 있죠. 각층마다 그 바닥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각층 또는 그 일부로 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림으로 가지고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지표면이 되어 있어요. 지표면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1층, 2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 1층 부분은 건물이 조금 안쪽에 있고 2층은 좀 이제 앞으로 삐져나왔죠. 1층보다는. 그랬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시라니까요. 위에서 아래로 만약에 내려다 본다면 아마도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건축 면적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벽 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축 면적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직접 이렇게 한번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지하층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1층과 2층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면 아마도 제일 왼쪽 끝은 여기가 보이겠죠? 여기 외벽 중심선이 나오겠죠? 그 다음 오른쪽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다 보면은 여기가 보이겠네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삥 둘러서 일단 면적을 산정하는 형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외곽, 외벽 기둥의 중심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오른쪽을 보니까요, 이 높이가 딱 1m밖에 안 된다네. 1m 이하일 때는요, 오른쪽 부분처럼, 이때는 이 1m 이하가 차지하는 부분은 면적 계산을 하질 않습니다. 이건 빼야 돼요.
빼고 나면 위에서 다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쳐다보면 왼쪽은 여기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차양이 보이겠네. 차양이 일단 가리긴 가리지 않습니까? 땅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양 끝